궁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신데렐라는 발코니에 서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꿈만 같았던 삶. 고된 어린 시절을 지나 왕자와 결혼하여 이곳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아가고 있다. 신데렐라!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왕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깊은 청회색 눈이 따뜻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밤 연회에는 함께 가야 할 것 같아. 오늘 참석하는 귀족들 중 너희 가족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신데렐라는 왕자를 바라보았다. 저희 가족들이요? 왕자는 신데렐라의 손을 꼭 쥐었다. 너가 불편한 사람들이라면 가지 않아도 괜찮아. 신데렐라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힘없는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왕자의 곁에서 당당히 서야 할 사람이었다. 괜찮아요. 이제 저는 왕비잖아요. 왕자는 그녀의 용기를 인정하는 듯 미소를 짓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궁전의 연회장. 찬란한 샹들리에가 빛을 내리고 연주단이 우아한 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신데렐라는 우아한 황급빛 드레스를 입고 왕자의 팔을 잡고 입장했다. 그러나 입장한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앞에 서 있는 두 사람, 낯설지 않은 얼굴들. 아나스타샤와 드리젤라, 새 언니들이었다. 어머, 왕비님 아니세요? 둘째 새언니가 일부러 과하게 꾸민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첫째 새언니는 입을 가리고 웃으며 신데렐라를 위아래로 훑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시니 우리랑은 다르게 변화셨겠어요? 왕자가 신데렐라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 신데렐라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오랜만이에요, 언니들. 언니들. 그 단어를 내뱉자마자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들었다. 그들에게 온갖 구박을 당하던 그날들. 찬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두를 닦고 매일같이 잔심부름을 해야 했던 시간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신데렐라는 왕비였고 그들은 이제 귀족 신분이지만 왕비보다 낮은 위치였다. 하지만 왕비님! 첫째 새언니가 손을 살짝 흔들며 신데렐라의 귓가에 속삭였다. 술 한 잔만 가져다 줄래요? 순간 신데렐라는 반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버린 반응이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혼이 났다. 맞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신데렐라는 본능적으로 새언니들의 말에 저항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한 걸음 움직이려던 찰나 멈춰! 왕자의 단호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다.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왕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신데렐라는 왕비다. 왕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강렬했다. 왕비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귀족의 예의인가? 새언니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연회장의 귀족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니요. 그냥 친근한 장난이었어요. 새언니가 황급히 변명했다. 둘째 역시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왕자는 그들을 노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내 직접 벌을 줄 것이다. 왕자의 강한 기세에 연회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새언니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분한 기색이 가득했다. 신데렐라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연애가 끝난 후 신데렐라는 왕자의 손을 잡고 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 언니들과 다시 마주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자신을 예전처럼 대하려 했던 것이 더 큰 충격이었다. 신데렐라는 무의식적으로 왕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왕자는 말없이 그녀를 이끌고 궁의 개인 응접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한숨을 내쉬며 신데렐라를 바라보았다. 신데렐라. 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억누른 분노가 스며 있었다. 아까 연회장에서 왜 순순히 따르려 했어? 신데렐라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움직였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죄송해요. 그러나 왕자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할 필요 없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신데렐라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나는 네가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길 원치를 않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신데렐라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네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당해왔고 그게 네 몸에 배어버린 것뿐이야. 왕자의 손이 신데렐라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하지만 신데렐라, 넌 이제 그들의 하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비야. 신데렐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왕자의 눈빛은 한결같이 따뜻하면서도 강렬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할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아나스타샤와 드리젤라 그리고 계모인 트리메인이 신하들에게 끌려 들어왔다. 왕자님! 첫째는 억울한 듯 몸을 바둥거렸고 둘째는 겁에 질려 있었다. 계모인 트리메인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왕자는 천천히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왕비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술을 가져오라 명령한 것, 그리고 그녀를 하인처럼 대하려 한 것.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갑게 말했다. 그걸 장난이라 말할 생각인가? 첫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친근하게 한 말일 뿐이에요. 신데렐라도 우리를 언니라고 불렀잖아요. 왕자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건 신데렐라가 착하기 때문이지 너희들이 그녀를 그렇게 대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둘째는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고 계모 트리메이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계모 트리메인이 차분하게 물었다. 왕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가지. 하지만 두 번째는 없다. 그는 신하들을 향해 손짓했다. 저들을 궁에서 내보내라! 새 언니들은 허둥지둥대며 따라 나갔고 계모 트리메인은 끝까지 왕자를 노려보다 씁쓸하게 물러났다. 신데렐라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왕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 신데렐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신데렐라는 궁에서 벗어나 신하들과 함께 마시를 나섰다. 평소라면 왕자와 함께 했겠지만 그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왕비마마, 이쪽으로 가시면 장이 크게 서 있습니다.
신하 중 한 명이 앞장서서 말했다. 신데렐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따라 걸었다. 궁에서 벗어나 일반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익숙한, 그러나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데렐라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아나스타샤와 드리젤라, 그리고 트리메인. 그들은 장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첫째 아나스타샤는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고 둘째 트리젤라는 입을 가린 채 피식 웃었다. 왕빅님께서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새엄마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데렐라는 의연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몸이 굳어졌다. 그들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오랜만이네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답했지만 새언니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왕비라도 옛날 습관은 못 버렸겠지? 첫째는 주변을 힐끗 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잔을 흔들었다. 여기 술 좀 채워와. 순간 신데렐라는 움찔했다. 이게 단순한 농담일까? 그녀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고 서 있자 둘째 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왕비님, 어릴 적엔 그렇게 잘하더니 손이 느려졌나 봐. 신하들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앞으로 나서려 하자 새엄마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아이고, 저희는 왕비님을 시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신데렐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시험이었다. 그녀가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들은 계속 그녀를 하인처럼 대할 것이고 예전처럼 조롱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반항하면 그녀의 과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왕비가 되어도 본래의 천한 신분은 버리지 못했다고 떠벌릴 것이다. 신데렐라는 손을 꼭 쥐었다. 이젠 달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저절로 움직이려 했다. 어릴 적 몸에 밴 습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첫째 언니가 일부러 잔을 흔들다가 술을 흘렸다. 붉은 액체가 흘러 둘째 언니의 드레스에 묻었다. 어머나, 옷이 더러워졌잖아. 새엄마는 입을 가리며 일부러 당황한 척했다. 아나스타샤, 정말 칠칠 맞구나. 새엄마는 시선을 바꿔 신데렐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왕비님, 혹시 닦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신하들이 분개했다. 무례하십니다. 그러나 새엄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신데렐라를 바라봤다. 이걸 왕자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속삭이듯 들린 협박. 신데렐라는 차마 왕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알게 되면 분명 화를 낼 것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닐 것이다. 왕자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신데렐라는 천천히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새언니의 드레스에 묻은 술을 직접 닦았다. 새언니들의 입가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래, 신데렐라는 아직 우리 손 안에 있어. 그녀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신데렐라는 그저 조용히 닦고 있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을 어떤 존재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언니들이 신데렐라를 다시 괴롭히고 있어.
어둠 속에서 작은 존재가 날개짓을 멈추고 땅으로 내려앉았다. 푸른 빛을 띤 요정이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먼 곳에서 신데렐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왕비가 된 후로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 이대로 놔둘 수 없어.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일단 그녀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왕자가 없는 동안 신데렐라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새언니들과 계모는 신데렐라를 몰래 불러냈다. 우리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새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우리가 널 키워줬잖아. 아무리 왕비라도 우리한테 갚을 건 갚아야지. 신데렐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새언니 아나스타샤가 비웃으며 말했다. 보석을 좀 빌려주면 되잖아. 네가 가진 것 중 하나만 줘도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드리젤라도 맞장구 쳤다. 아, 그리고 집안일도 좀 도와줘. 너 이런 거 잘하잖아. 우리 하녀들이 요즘 너무 게을러서 말이야. 신데렐라는 눈을 감았다. 거부하면 왕자에게 모든 걸 떠벌릴 거라는 협박이 따라왔다. 그들은 은근히 자신만만했다. 신데렐라가 절대 왕자에게 말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새언니들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그날부터 신데렐라는 매일 왕자 몰래 새언니들의 저택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값비싼 보석을 가져오고 하녀처럼 집안일을 했다. 찬 바닥을 기어다니며 바닥을 닦고 새언니들의 옷을 다리고 정원을 손질했다. 손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다. 과거와 똑같았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녀는 왕비의 얼굴로 궁에 돌아가야 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어야 했다. 궁에서는 품이 있는 왕비, 새언니들의 집에서는 과거로 돌아간 하녀. 신데렐라는 점점 피폐해져 갔다. 궁에 돌아올 때면 손에 상처가 가득했고 몸은 축 처져 있었다. 그녀의 피로한 얼굴을 보고도 왕자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신데렐라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신데렐라는 여느 때처럼 새언니들의 집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요정이었다. 요정은 신데렐라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요정은 날개를 펄럭이며 다짐했다. 이 사실을 왕자에게 알려야 해. 신데렐라를 다시 구해야 돼. 그날 밤 왕자는 평소보다 일찍 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방에 없었다. 신데렐라? 신데렐라! 왕자는 방을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때 푸른 빛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갔다. 왕자는 눈을 좁혔다. 누구냐? 푸른 빛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요정은 왕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왕자님, 신데렐라가 위험해요. 왕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지? 요정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지금 당장 신데렐라를 찾아가세요. 그녀는 왕비가 아니라 하녀로 살고 있어요. 왕자는 곧장 말에 올라탔다. 신데렐라,
그는 미친 듯이 말을 달렸다.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알 것 같았다. 새언니들의 저택. 도착했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바닥을 닦고 있는 신데렐라의 모습이었다. 왕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용서할 수 없어. 차가운 밤 공기가 숲을 감싸고 있었다. 왕자는 말에서 내려 조용히 새언니들의 저택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 신데렐라. 그녀는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녀린 손목, 붉어진 손등, 먼지에 얼룩진 드레스. 왕비가 아니라 하녀였다. 왕자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분노.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감정. 하지만 이곳에서 당장 난동을 피울 수는 없었다. 신데렐라를 먼저 데려와야 했다. 왕자는 저택의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갔다. 신데렐라는 손을 움직이면서도 생각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젠가 끝이 올까? 아니면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 손이 점점 저려왔다. 하지만 이를 멈출 수 없었다. 그러던 그때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신데렐라! 익숙한 목소리. 신데렐라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푸른 빛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요정님? 신데렐라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어떻게 여기에... 요정은 그녀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신데렐라, 이제 이곳을 떠나야 돼. 신데렐라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나 못 떠나. 왕자님이 알게 되면... 요정은 신데렐라의 말을 끊었다. 이미 알았어.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신데렐라.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문 앞에 서 있는 왕자.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왕자님? 신데렐라는 얼어붙었다. 왕자가 알아버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왕자는 문 앞에 서서 신데렐라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숨을 삼켰다. 이제 모든 걸 들켰다. 새언니들의 집에서 하녀처럼 일하고 있는 모습을 왕자가 직접 보았다. 왕자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이 울릴 때마다 신데렐라의 심장은 더욱 쿵쿵 울렸다. 왕자는 그녀 앞에서 멈춰섰다. 이게 대체 뭐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숨길 수 없었다. 신데렐라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게...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말해봐, 신데렐라. 왕자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다.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신데렐라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다. 왕비님, 바닥은 다 닦았... 아나스타샤와 드리젤라가 들어오다 왕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왕자님? 드리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왕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너희들. 왕자의 한마디에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아내를 여기서 부려먹고 있었나? 아나스타샤와 드리젤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아나스타샤는 황급히 손을 휘저으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왕자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변명하지 마라. 왕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다 봤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신데렐라가 이곳에서 바닥을 닦고 손이 다 헐도록 일하는 모습을. 그의 손이 꽉 쥐어졌다. 왕비를 하녀처럼 부려먹고 왕이 모르는 사이에 협박까지 한 죄. 왕자는 그들을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새엄마 트리메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왕자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그녀는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군요. 우리 왕비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먼저. 닥쳐라! 왕자의 한마디에 방 안에 침묵이 휩싸였다. 트리메인의 입술이 떨렸다. 왕자는 신하들에게 손짓했다. 이들을 당장 끌고 가라! 문이 열리자 왕궁의 병사들이 들어왔다. 아나스타샤와 드리젤라는 당황하며 몸을 바둥거렸다. 왕자님, 이건 오해예요. 우린 그냥 왕비님이 편해서 그런 건데. 트리메이는 마지막까지 눈을 부릅뜨고 왕자를 노려보았다. 왕자님, 그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왕자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귀족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의 귀족직위를 박탈한다. 아나스타샤와 드리젤라는 숨이 멎을 듯 굳어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 나라에서 추방한다. 그 순간 새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왕자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왕자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숲속에서 떠돌며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의 한마디에 아나스타샤와 드리젤라는 경악했다. 안 돼! 안 돼!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제발! 그들의 울부짖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왕자는 그들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신데렐라만 보였다. 신데렐라는 왕자를 바라보았다. 왕자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왕자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다. 이제 끝났어, 신데렐라. 걱정하지 마.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신데렐라는 그제야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녀는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듯 왕자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왕자는 그녀를 품에 콕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다시 행복해질 거야. 신데렐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왕자의 품에서 서서히 잠들었다. 궁정에서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트리메인과 그녀의 두 딸 아나스타샤와 드리젤라는 귀족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왕국에서 추방됐다.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왕자는 어명을 내려 이들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으면 그곳 역시 왕국과의 관계를 끊게 하겠다고 선포했다. 결국 그들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숲속. 허름한 망토를 걸친 새 여인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새엄마는 진흙탕 길을 걸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첫째 새언니는 지친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 다 끝났어. 둘째 새언니도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린 이제 갈 곳도 없어. 숲속에서 이렇게 떠돌며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새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 기집애 신데렐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애가 왕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귀족으로 살고 있었을 거야. 새엄마는 날카로운 눈으로 두 딸을 바라보았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방법이 있을 거야. 첫째는 지친 듯이 말했다. 엄마, 우린 이제 아무 힘도 없어. 왕자가 우리를 완전히 쫓아냈어. 둘째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제 우리를 받아주는 곳도 없다고. 새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다. 좋아. 그럼 우리가 직접 왕궁을 떠나지 않으면 되지? 첫째와 둘째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새엄마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득였다. 왕국 안에서 숨어 살면 돼. 아무도 우리를 모르게. 왕자가 우리를 찾을 수 없게.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녀의 목소리는 사악하게 떨렸다. 신데렐라에게 복수하는 거야. 두 딸은 그녀의 말에 경악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엄마, 설마. 그러나 새엄마의 눈빛에는 맹렬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절대로 신데렐라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어떻게든 그녀의 행복을 빼앗을 것이다. 한편 궁에서는 왕자가 신데렐라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왕자는 신데렐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돼. 신데렐라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 끝난 걸까요? 왕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이제 너는 온전히 자유야. 그러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아직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궁전에서는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지는 듯했다. 신데렐라는 점점 안정을 되찾았고 왕자의 곁에서 행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숲속 어딘가 불이 꺼진 폐가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모여 있었다. 새엄마는 바닥에 놓인 낡은 지도를 펼쳐들었다. 이제 왕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첫째는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린 이제 끝났다고. 그러나 새엄마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손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신데렐라가 우리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어.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다 가로챘어. 하지만 우리가 다시 왕국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새엄마는 불길한 눈으로 첫째를 바라보았다. 왕자가 우리를 받아줄 리가 없잖아. 새엄마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래, 왕자는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왕자의 눈을 피해서 움직여야 해. 둘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새엄마는 지도를 짚으며 말했다. 왕국에는 왕실 물품을 운반하는 비밀 통로가 있어. 왕족들만 아는 길이지? 난 아버지가 생전에 그걸 관리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 첫째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걸 이용하면 왕국 안으로 숨어들 수 있다는 거야? 새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왕자의 눈을 피해 왕국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 있어. 그리고 기회를 노릴 거야. 그녀의 눈빛이 어둡게 빛났다. 왕비의 자리에서 신데렐라를 끌어내릴 기회를. 그날 밤 신데렐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왕자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뭘 그렇게 걱정해?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속삭였다. 왠지 불안해서요. 왕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끝났어. 너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 신데렐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그들이 아직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모르게 손을 꼭 쥐었다. 왕자는 조용히 그녀를 감싸 안았다. 너는 이제 안전해. 내가 절대 다시 그들에게 널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단호했다. 신데렐라는 그의 품 안에서 눈을 감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세 개의 그림자가 왕국 성벽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새엄마와 언니들은 익숙한 지형을 따라 걸으며 작은 입구를 찾았다. 여기야! 그녀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벽돌들 사이로 작은 터널이 보였다. 왕실에서 물자를 운반할 때 쓰던 비밀 통로.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아 방치된 곳이지만 여전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두 딸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터널을 바라보았다. 정말 이 길로 들어갈 거야? 첫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왕자가 알게 되면 우린 이번엔 목숨도 보장받지 못할 거야. 새엄마는 차갑게 그녀를 쳐다봤다. 그래서 더 조심히 움직여야 해. 둘째는 한숨을 쉬며 속삭였다. 엄마, 정말 신데렐라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새엄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 계집애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녀는 터널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어서 따라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 결국 두 딸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새벽녘, 왕국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다. 새엄마와 그녀의 딸들은 허름한 옷을 걸친 채 궁전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해. 새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왕비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는 불안한 듯 중얼거렸다. 엄마, 신데렐라를 정말 해칠 생각은 아니지? 첫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 아이를 직접 해치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왕자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야. 둘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신데렐라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새엄마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아끼지. 하지만 신뢰를 깨트리면 어떨까? 왕비가 몰래 왕국의 보물을 빼돌리고 있다든가 다른 나라와 내통하고 있다든가 그렇게 왕자가 의심하게 만들면 신데렐라는 스스로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올 거야. 새엄마의 음성에는 교활한 속삭임이 섞여 있었다. 그의 두 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날 밤 신데렐라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왕자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팔을 감쌌다. 무슨 생각해?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냥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요. 왕자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왕궁의 밤은 고요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었다. 새엄마와 두 딸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신데렐라가 왕자의 신뢰를 잃도록 만드는 것, 그녀를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것. 새벽녘 왕국의 보물창고 근처. 새엄마는 두 딸들을 데리고 몰래 창고로 들어갔다. 수십 개의 금빛 보석과 왕족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값비싼 물건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이걸 이용하면 돼. 첫째는 불안하게 속삭였다. 엄마, 설마 이걸 훔쳐서 신데렐라가 한 것처럼 만들겠다는 거야?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맞아. 왕자가 신데렐라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왕국을 배신하는 왕비를 용서할 수는 없겠지. 우리가 직접 훔치고 신데렐라의 방에 증거를 남길 거야. 첫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만약 왕자가 믿지 않는다면? 새엄마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럼 우리가 직접 그 믿음을 흔들어 놓으면 되지? 신데렐라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궁으로 불러들였다고 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왕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 왕자는 혼란스러워할 거야. 첫째와 둘째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은 결국 왕비의 방으로 몰래 향했다. 다음날 아침, 왕궁은 발칵 뒤집혔다. 보물창고에서 왕가의 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도둑이 침입한 것이 분명합니다. 신하들은 긴급하게 보고했다. 그리고 왕비의 방에서 일부 도난된 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에 왕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뭐라고? 왕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신데렐라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하지만 신하들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왕비께서 정말 그런 일을 했을 리는 없겠지만 만약 누군가 왕비님을 이용했다면? 왕자는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한 신하가 들어왔다. 왕자님, 왕비님께서 신데렐라 왕비님께서 트리메인 부인과 두 딸을 몰래 왕궁에 들이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왕자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이 왕궁에 있다고? 신데렐라는 그 순간 문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왕자님, 전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왕자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믿고 싶었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신데렐라는 깨달았다. 이건 계략이야. 신데렐라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왕자는 여전히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푸른 빛이 궁 안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결백해. 요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손을 들어 왕궁의 모습을 마법으로 재현했다. 모든 장면이 공중에 떠올랐다. 새엄마와 그녀의 딸들이 보물을 훔치는 모습, 그들이 왕비의 방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남기는 장면, 그리고 신데렐라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왕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너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군. 왕자의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다. 트리메인, 아나스타샤, 드리젤라! 병사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잡아 끌고 나왔다. 새엄마는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다.
왕자님, 저희는 그저... 너희들의 거짓말은 이제 끝났다. 왕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완전히 끝내주지. 왕자의 명령이 내려졌다. 새엄마와 두 딸은 더 이상 이 왕국에 발을 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완전히 추방되었고 어느 나라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숲속에서조차 그들을 숨겨줄 존재는 없었다. 그들은 영원히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끝낼 수 없어! 트리메인의 울부짖음이 숲속에 퍼졌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 아무도 모르게 역사 속으로. 그날 밤 신데렐라는 왕자의 곁에 앉아 있었다. 왕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났어. 신데렐라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정말 다 끝난 거겠죠? 왕자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완전히 자유야. 그녀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웃었다.